복귀 테이프 11강입니다. 자, 맞춤법 부분 계속하고 있고요. 사이시옷 나와 있어요. 요거 음운 변동 현상 중에 사이수리 현상과 관련되는 거고요. 우리 사이수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학습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춤법 쪽에 초점 맞춰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조건은 알아두셔야 되죠. 어때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뭐에서 합성어에서 그죠? 합성어에서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에요. 뒷말의 첫 소리가 구두버섯조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그때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국 같은 경우에 얘는요. 그죠? 선지 더하기 국 해가지고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구두버섯조 왔을 때 된소리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선지국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죠? 기본 조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에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고요. 이때도 사이시옷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랫니 같은 거 잘 봐야 되죠. 얘는 사람이 치아를 뜻하는 이가 결합된 건데 우리 왜 사람이 치아를 뜻하는 이가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는 일관되게 니라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이때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 거고요. 앞말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사이시옷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훈일 같은 경우에 그죠? 후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게 되죠. 이때는 훈일 해가지고요. 니은 소리가 덧나게 돼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사이수리 현상보다는요,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에 초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 명사, 합성어에서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이 구두버섯조가 오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되고 사이시옷을 적게 되는 거고요. 기본이죠. 그 다음에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기본 조건 잘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어휘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한자어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는 어휘가 제한되어 있죠. 우리 암기했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곧, 셋, 숫, 차, 퇴, 홑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세수 차퇴텟 이렇게 6개만 사이시옷을 적게 되고요. 역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죠? 이거 6개를 제외하고 3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는요. 절대로 뭘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우리 왜 이런 거잖아요. 사이시옷을 적는 기본 조건이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적는 거기 때문에 어휘 전체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요. 이를테면 마구간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전세방 같은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휘 전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자,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6개는 이거 6개 뿐이고요. 이 2개 어휘는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6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 전체가 한자어일 때는 발음이 어떻든 간에 절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 예외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기와 더하기 집 같은 경우는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지읒으로 시작하지만 기와 찝이라고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적지 않고요. 인사 더하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미음으로 시작하지만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기 때문에 인산말이 아니고요. 인사말이라고 발음하고 사이시옷 적지 않습니다. 사이시옷에 나오는 예외들이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예외들이 나오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합성어 적을 때요. 이런 거죠. 어근들 각각의 원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어요. 얘는요. 원리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어휘가 중요한데 눈곱이나 눈살이나 으름짱 같은 경우에 발음은 다 된소리로 되기는 하지만요. 그죠? 눈곱 같은 경우는 눈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 곱.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형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눈살 같은 경우도 눈 사이의 근육,
살 해가지고요. 눈과 살 각각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으름장 같은 경우도요. 위협하다는 의미의 으르다라는 뜻과 때린다는 의미의 장, 이 뜻이 각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경우에서 조심해야 되는 어휘들 있죠. 이를테면 골병이나 며칠 같은 경우에, 자, 골병 같은 경우는요. 몸이 상하다라는 뜻의 골타라는 단어가 있지만 옛날부터 이렇게만 써왔기 때문에 그저 골병의 골이라고 했을 때 겹받침으로 적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며칠 같은 경우는 딱 이거 하나로만 존재해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로 몇 월 같은 것들 때문에 몇 일 이렇게 적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며칠의 표기이기 때문에요.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제가 이거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질문하면 격렬하게 화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확인해 두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는 경우와 관련해가지고요. 이를테면 된소리로 적는 경우들인데 1번은요. 음은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된소리로 안쓰럽다, 헬쓱하다, 헬쑥하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헬쓱하다나 헬쑥하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우리가 된소리 표기는 헷갈리지 않는데 오히려 표준어 차원에서요. 이렇게 잘못 적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범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원리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왜 뚝배기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뚝배기는요.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발음이 어떻게 날 수밖에 없어요? 뚝배기라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를테면 이렇게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섯조는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표기 형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만든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기역이나 비읍 받침 다음에 된 소리 음절이 나타날 때 요 앞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빼라는 소리가 안 나고 있죠. 겹쳐나지 않으면 얘를 뭐로 적잖아요. 된 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죠?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된 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뚝배기라고 발음하지만 표기 자체는 예사 소리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음 법칙의 기본은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표기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원래 발음이 열과 율인데요. 다른 단어 뒤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처럼 열과 율로 적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나 율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죠. 니은 이외에 자음 받침 뒤에서는 본음대로 열, 율로 적게 되고요. 그 외, 즉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음 법칙 적용된 것처럼 열이나 율로 적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행렬 정답률은요. 그죠? 앞말이 지금 니은이의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열, 율로 적게 되고요. 나열이나 백분율 같은 경우는 앞말이 모음, 그죠? 그 다음에 받침 니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열과 율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자, 란이나 양 같은 경우는 어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란, 양 같은 경우에 한자 뒤에서는 그대로 량, 본음대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각각 난과 그 다음에 양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한자라는 어휘 조건 때문에 번민하실 필요 없죠. 이를테면은 독자, 정답, 작업, 흡입 정도가 한자라는 거. 어차피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어휘를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11강 부분에서는요. 특히 이제 사이시옷 적는 규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음 법칙과 관련된 것들. 특히 요 개념 플러스에 남아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 원리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실제 어휘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11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할게요.